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빅데이터 정치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예. 자, 빅데이터로 보는 우리 정치니까요. 김다솜 소장님 먼저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 분야의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죠. 네,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이제 잠정 중단하면서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죠. 네. 이제 용산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이 기존 대통령들과 가장 달랐던 점은 이제 출근길 질의응답, 즉 도어 스태핑이었는데요.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 서서 이제 질문 받고 또 이야기하는 모습 저한테는 정말 참신하다라고 이제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되고 말았는데 도어 스태핑 언급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여 건으로요. 지난주 2,500여 건과 비교해서 무려 7배 가까이 언급량이 상승했고요. 네. 또 급상승 연관어 살펴보시면 악의적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출근길에 특정 언론사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 등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MBC 기자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무엇이 악의적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제 비서관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응하면서 다들 아시는 그런 설전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브리핑 선언했죠. 이제 뉴욕 방문 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말을 넣어서 괄호 안에 방송한 것, 또 워싱턴 특파원이 욕설을 기정사실로 해 백악관의 입장을 물은 것,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쓰고 표시를 안 한 점을 악의적 사례다라고 꼽았는데 네.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또 그대로 패러디를 했습니다. 언론이 악의적이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악의에 대해 말하겠다라고 해서 10가지 이유를 언급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민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를 들었는데도 허위 보도라며 언론 탓을 한 것, 또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는데도 MBC만 거론한 것, 기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꼬투리 잡고 대통령실 1층에 가림벽 치고 도어 스태핑 중단한 것이 악의적이다라고 이제 중단을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악의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이번 한 주 SNS와 뉴스에서 어떤 단어보다 조금 많이 쓰였다라고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어 스태핑 나머지 연관어도 살펴보시면 불미스러운 또 그리고 가림막, 이간질, 슬리퍼 등 이 해당 논란 속에서 다들 등장했던 단어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악의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남을 해치려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나오는데 MBC가 과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취재와 보도를 했을까요? 또 반대로 이 정부도 악의적으로 특정 언론의 좌표를 찍고 도어 스태핑을 또 중단했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사실 잘 이해가 가지가 않고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이게 커질 일이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까지 벌어질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윤 대통령의 소통의 약속이 6개월 만에 이제 갈림길에 선 상황입니다. 네.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 너무 깊게 분석을 다 해주셨네요. 뭐 악의적인 거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악의적이라는 거, 그 어떤 내용인지 다 아는 건데 어쨌든 뭐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연관어가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 다들 예상은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MBC 기자에 대해서 징계를 대통령 기자실 측에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판단은 기자실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도어 스태핑 전혜연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도어 스태핑 이거 이참에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시 시기나 방법을
고민을 해서 다시 어쨌든 재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어 스태핑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누가 유승민 전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등 떠밀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순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요거는 빼고 요거는 좀 늘렸으면 좋겠다. 요거는 빼고는 전 정부 탓. 이제 벌써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 얘기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비전은 이거다. 국민들이 이런 점을 더 봐달라라는 말씀을 자꾸 했으면 좋겠고 더 했으면 하는 거 대통령의 여유. 대통령이 직접 이제 대답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큰 줄기만 얘기해주고 장관이 대답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또 대통령은 좀 여유를 갖고 품어주고 밑에서 조율은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나서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 뉴스 정면 승부를 청취하셔야 되지. 자꾸 우리를 저희를 또 패러디하셨네요. 언어에 마술사세요. 연금술사.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꾸 언론하고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잘못하면 대통령실이 한가한가 왜 맨날 언론하고 싸우냐라는 여론을 흐를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텐데 대통령이 외교 잘하고 경제 살리고 이런 거 국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예. 모습이 조금 더 부각되는 도어 스태핑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뭐 도어 스태핑 중단과 관련해서 조수진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명분을 제대로 쌓지 않고 본질을 벗어난 쪽으로 자꾸 갔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저는 일부분은 동의하고 일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언론과의 이런 불편한 관계가 이번 사태만 사실 나온 건 아니죠. 그리고 문화예술계라든가 언론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거 보면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표현을 보면 너무 좁쌀 대응 같다. 이제 윤석열차 논란. 제가 이제 여유를 좀 가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윤석열차 논란 왜 굳이 그거를 의제로 자꾸 부각시키냐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말한 이런 사안들도 사실 MBC에 대한 대통령실 전용기 배제뿐만 아니라 순방 과정에서 또 다른 기자 2명 불러가지고 한 이런 거 이제 나머지 언론사들이 다 뭔가 소외감을 주고 대통령이 이 전용 공간인 이 전용기가 공적인 것이란 걸 인식을 못한다라는 것으로 계속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이번 사안만 가지고 언론단체가 과연 이러는 것일까 좀 여러 가지 불만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최근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금 지난번 동남아 순방 때 있었던 그 심장병 어린이 그 집을 찾은 것 가지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또 이제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장채고 의원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어요. 자, 이 장채고 위원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하는 겁박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냐 고발을 했습니다. 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도 국민들의 정서적인 면, 맥락적인 면을 봐서 조금 더 정확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네. 야당의 최고위원이니까. 다만 대통령실이 이 장경태 의원에 발해서 반박하고 해명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는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지만 야당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정치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 일일이 모든 사안에 정면 승부를 하려고 그러고 싸우러 드느냐라는 논란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박은 하되 법적 대응을 할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가장 주목한 정치 분야 키워드 도어 스태핑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빅데이터 상의 반응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네, 이재명 리더십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언급량 8만 1,000건을 넘어서면서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고요. 지난주에는 7만 7천 건의 언급량을 보였습니다. 지난 2, 3주 동안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 등으로 이재명 대표의 언급량이 평소보다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 심사가 오늘 오후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고요. 또 남욱 변호사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면서 중앙지법, 신문 등의 단어가 급상승 연관어 상위권에 오르게 됐습니다. 또 지난 21일 석방된 남욱 씨가 이 대표가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폭로했고 또 김만배 씨도 오늘 밤 12시 석방이 예고되면서 이 석방이라는 단어도 급상승 연관어에 들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민주당 이번에 노웅래 의원까지 강제 수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내부가 뒤숭숭한 상황인데요. 당 생활 오래 하지도 않은 이 대표의 두 측근을 엄호하느라고 이제 당력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불만,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 의원이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당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다른 양상의 또 불만도 감지되면서 노웅래 역시도 이재명 급상승 연관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사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조작의 칼날이라고 비판하고 또 국력을 야당 파괴 허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파괴, 칼날 등의 단어도 이번 주 사용량이 늘어난 연관어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대표 감성 연관어 살펴보시면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혐의, 우려, 또 뇌물, 의혹, 그리고 이상하다 등의 부정어들이 있고요. 때문에 부정률은 64%, 궁정률은 7.1%에 그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측근들이 모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자, 어제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뭐 이건 뭐 특별할 것은 없는데 검찰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 사실은 그동안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냈었고 최근 며칠은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냈었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네. 특히 어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잖아요. 정진상 실장이 경기도청에 근무했을 때의 몇 년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메일을 확보했느냐. 혹시 이재명 대표와 당시에 오갔던 이메일에 이 대장동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적부심 심사가 오늘 열렸는데요. 전 교수님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참 굉장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검찰 측과 정진상 실장 측이 100쪽이 넘는 자료를 각각 준비해서 8시간 이상 다퉜거든요. 근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려면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검찰 수사가 정말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한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만 다만 이제 예전의 사례를 보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또 구속 상태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진상 실장의 이제 구속 적부심 신청과 관련해서 모종의 정치적인 고려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좀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재판부에서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럼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전 사례를 보면 지금 구속적부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도 구속 상태에 있던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구속적부심이 돼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뭐 조건을 걸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석방을 하라라는 취지의 인용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본 것 같고요. 근데 야당에서 또 하나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이제 50억 클럽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기존 정부에 관련된 인사들이라던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연루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있다라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극적으로 국정조사 합의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실시되는 것 45일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네. 자 이거 정 교수님 이거 저 국정조사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발을 띈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국정조사 합의가 된 데 있어서 최근 이틀간의 기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처음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유족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접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여권에서도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날에는 유족들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간담회를 했지만 예. 일부 내용은 나중에 공개가 됐거든요. 음.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그리고 국정조사하라는 요구가 나왔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용해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 경호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엔 빠졌죠. 그렇죠. 그러나 국정조사 기간을 나중에 연장해서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조사 대상을 그럼 다시 또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가 뭐 지금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뭔가 미신적이 났다라고 보면은 기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민주당은 염두에 두고 첫 발을 내딛는 데 방점을 둔 것이고 예.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돼야 되는 정부정치법 개정안이라든가 예산안을 일단은 처리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일부분의 어떤 합의점이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측의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되겠네요. 네, 오늘 빅데이터 정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원 교수,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